우리의 교육 투자 본전이나 찾고 있는가? 한번 이것도 잠깐 거수해 볼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 방식으로 내 아이의 인성이 더 좋아지고 있다. 하나, 둘, 셋. 내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내 아이는 지금 점점 더 인성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 방식으로 나와 내 아이의 관계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훌륭하세요. 세 번째, 내가 하고 있는 교육 방식으로 애 정신건강이 굉장히 건전해지고 있다. 그래도 꽤 올라오시네요,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 교육 방식으로 아이의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교육 방식으로 내 아이는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좋아지고 있다. 지금 내가 교육 투자하고 있는 방식으로 애들의 학습 능력이 좋아지고 있다. 이건 다 대안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다들 인성은 올라가는데 불편한 진실. 메가스터디 손주은 대표님 아세요? 저는 이분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분 아이 둘 다 죽은 거 아세요? 차 몰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부인은 혼수 상태로 가고 4살짜리 2살짜리 남자의 둘째의 딸이 몇 달 간격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 해. 이 사람이 딸을 묻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뭘 했어요? 가서 하루 그 다음날 16시간 강의를 했대요. 너무 괴로우니까 잊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들이 아직 고등학생밖에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아이를 잃기 전까지는 제대로 산 것 같지가 않다고. 이분이 근데 이런 얘기 대놓고 합니다. 10년 전 강의에서 40대 때 딱 이 얘기했습니다. 공부 말고 니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목숨 걸고 해봐 이놈들아. 알겠어? 근데 이 똑같은 인터뷰를 2011년 매일경제가 가서 인터뷰를 그대로 했어요. 아직도 이 소리 지금 애들한테 그럼 20살 넘은 걔네들한테 똑같이 할 거냐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목숨 걸고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생각이 모자랐어요. 이제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아닙니까? 뭐라고 그래요? 목숨 걸고 해도 안 된대요. 취업 공부, 고시 공부에 목매는 건 두렵기 때문이에요. 경쟁에서 밀리면 끝이다. 안전망이라도 찾자는 거죠. 양극화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발버둥일 뿐입니다. 공부해서 취직한들 대기업의 부속품밖에 더 됩니까? 얄팍한 인생밖에 더 됩니까? 이제는 공부는 구원이 아니라 기득권층의 뒷다리만 편하게 잡자는 수단에 이거를 매일경제 2011년에 이걸 인터뷰를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박경철 씨 아시죠? 그분이 중앙일보 직격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면서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계층과 없는 계층 또는 스카이와 비스카이로 신분 세습이 이루어지는 탓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보죠. 지금 특목고 스카이 졸업하면 별 볼 일 있나요? 이제 스카이 대학의 취업의 보증수표도 아니고 대기업에 입사한다 해도 인사가 적체되어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카이 출신들이 애를 낳으면 교육에 과거처럼 투자하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해도 별 볼 일이 없거든요. 미래사회는 오히려 개인의 창의성, 변화감지력, 부모 재산 이런 것이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1997년도, 8년도랑 70년대 은행 이자율이 어디까지 육박했는지 아세요? 20%까지. 옛날에는 스카이 대학을 가는 게 20%의 수익을 주는 하나의 투자 수단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이제는 그만큼 보답을 안 줍니다. 그걸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럼 대학은 중요도가 떨어지겠죠? 그 때문에 현재 메가스터디 사업도 10년 뒤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인터뷰했거든요. 이번 연도 메가스터디 매각하려고 내놓은 거 아세요? 판세가 바뀌고 있는 걸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완전히. 그럼 강남은 잘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 대답에 뭐라고 합니까? 강남은 여건에 비해 성과가 가장 낮죠. 사교육비 수준을 생각하면 허망해요. 중산층 이 아이가 이른바 스카이 대학을 나와도 대기업에 들어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완전히 시대가 전환했습니다. 이 시대의 이름을 뉴 글로벌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중세 암흑 시기에서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과 개성이 드러나서 꽃피운 문명이 르네상스. 우리의 산업시대, 산업화 시대에는 다 규격화돼서 나오죠. 여러분 적성 검사 왜 하는 줄 아세요? 적성이 뭐예요? 맞나 틀리나죠? 이게 적절한가? 공장에서 찍는데 제가 공장에서 이러다 이렇게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딴 사람 채워 넣어야 돼요. 군대에서 총 쏘다가 총 맞아서 제가 죽어요. 그럼 딴 사람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게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는 적성 개념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벽돌이나 공장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학교가 다 공장 그 병사 병영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 아세요? 디자인이? 감 들어오세요? 그게 거기서 계속 오는 거예요. 이제는 학교는 더 이상 공장 개념이 아니라 아트 스튜디오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걸 바꿀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다 넘어가고 IQ가 전 세계에서 2번 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몇 등이에요? 2번 다 1등합니다. IQ 106으로. 107인 나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감히 한국을 앞선. 홍콩. 근데 홍콩이 어디랑 합병됐어요? 평균이 떨어졌어요. 2위였던 남한이 1위로 약진하고 4위였던 북한이 3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잘 보세요.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애들이 가장 오래 공부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행복도가 영국 자료입니다. 몇 등이에요? 전 세계 102위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마디로 오늘 강의에서 만약에 답을 원하신다면 엄마가 뭐가 되셔야 돼요? 투자가가 되셔야 돼요. 엄마들은 억울하시죠? 잘못된 학벌주의, 수십 년 동안 시행착오만 되풀이하는 대입지도, 바로 서지 못하는 학교 교육,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학원들 나르고 왜 엄마만 받고 그러냐고 그러시지만 제가 볼 때 엄마 말고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행동할 때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구조가. 교육의 방향을 첫 번째 잡으셔야 돼요. 보통 제가 강의할 때 오늘 지금 시간을 확 줄였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넘어가서 좀 제가 시간을 못 드렸는데 저거 먼저 적으셨는데 잘 보세요. 이거 아이의 행복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애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행복이 뭔지부터 정하셔야 돼요. 사실은 행복이 뭔지도 굉장히 막연하세요. 솔직히. 근데 얘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핀란드 교육의 목표는요, 교육 행정과 선생님, 아이들까지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해요? 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잘 보셔야 돼요. 20대 명문대생을 원하세요? 40대 행복한 작은 부자가 되도록 애들을 키우실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흑백으로 가지 마세요. 이쪽에서 승부가 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성적으로 요새는 고3까지 많이 좌우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고요. 아니면 길게 보셔야 됩니다. 40대에 행복한 작은 부자가 되도록 애들을 교육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여기로 가면 이게 가능할 확률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따로 놀아요. 20대 명문대생이 돼도 40대의 경제적 자립이 안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향을 확실하게 내가 지금 얘를 지금 여기로 갈 것인지 일로 갈 것인지 길게 봐야 될 것인 걸 보세요.